네, 오늘 뉴스탑10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한반도 상공에서 벌어진 이 엄중하고 급박한 얘기부터 먼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1위가 바로 나왔습니다. 북한의 무인기들이 DMZ를 넘어왔습니다. 북한의 도발, 이제는 무인기입니다. 우리 군이 불과 1시간 전에 발표한 것에 따르면요. 오늘 오전부터 북한의 무인기 여러 대가 군사 분계선 이남을 잇따라 침범했습니다. 이 얘기 지금부터 하나하나 만나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먼저 속보부터 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고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신 그대로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고요. 북한의 무인기들, 그러니까 북한 무인기 여러 대가 우리 영공을 침범했습니다. 우리 군은 전투기와 공격형 헬기를 출격시켜서 지금 격추를 시도 중에 있습니다. 서울 인근 상공까지 접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좀 더 구체적인 항적은 저희가 좀 더 알아봐야 되겠죠. 예. 직선 항적, 유턴 좌우, 여러 항적 등을 시험하면서 오늘 오전부터 오후까지 대략 6시간에서 7시간째 지금 우리 상공을 침범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대략 5년여 만이라고 하는데 네. 여기 보면 서해, 그러니까 강화도와 파주, 김포 이쪽을 오늘 오전부터 침범한 북한 무인기들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2014년, 2016년, 2017년 무인기들이 일부 발견이 됐었습니다. 당시에 무인기 같은 경우에 이렇게 사진을 찍는다든지 탐지를 한다든지 이런 걸로 발견이 됐었는데 그 이후에는 무인기 침범이 없었어요. 그러다 오늘 오전 10시 25분쯤에 경기도 파주와 강화도 일대에 무인기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했고 또 서울 인근까지도 무인기들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정확한 대수는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여러 대가 일단 침범을 했다는 것이고요. 아마 현재도 지금 무인기가 일단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포 인천공항의 항공기 이륙이 1시간여 동안 중단되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진 것인데요. 북한이 그동안 미사일을 갖다가 우리 영공으로 이렇게 쏜 적은 있었지만 무인기를 2017년 이후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영공을 침범하면서까지 들어오는 것은 이거는 명백한 침범 행위로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군이 대응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무인기가 저기에 보면 소형 폭탄도 장착할 수가 있고 카메라도 장착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장치를 탐정할 수 있기 때문에 또 GPS를 통해서 움직여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디에 있는지 군이 정확히 지금 파악을 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공 침범에 우리도 군도 경고 방송 사격을 했는데 이현정 의원님 말씀은 이게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드론, 무인기 정도가 아니라 사실상의 이제 도발에 가까운 수이고 여기 보면은 일부는 민간인 마을이 있는 지역까지 비행했고 서울 상공 일대도 갔다 왔고 사실 낮에 이렇게 휘젓고 다닌 일은 북한의 도발이 좀 엄중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만약에 이런 드론 공격을 이제 무인기 공격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이 폭탄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경우는 정말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예전에 아마 아시겠지만 청와대 인근까지도 아마 들어왔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예. 특히 이거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가 이 탐지 자산으로 탐지를 하고 육안으로도 포착이 됐다고 그래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무인기 공격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할 수 있는데 북한이 직접적으로 도발을 감행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민간인이 있는 마을 지역까지 내려왔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 군 당국이 격추를 시도하려 하고 있는데 현재 오전 10시부터 진행이 됐으니까 대략 10시부터 넘어왔으니까 대략 6시간째 대치 중입니다. 글쎄요, 김지현 의원님, 아까 얘기했다시피 좌우, 왼쪽, 오른쪽 휘젓고 다니고 유턴까지 좀 하고 있다. 이렇게 그것도 백주단야제. 월요일, 평일 점심에 하늘도 맑아서 다 보이는데도 저렇게 휘젓고 다니고 있다는 표현은 저희 입장에서는 좀 글쎄요, 좀 북한이 농락하려고 하고 있는 건지 어떻게 좀 받아들이십니까? 그렇죠. 이제 최근에 그 도발 수위를 높이고 말로서 또는 각종 그 미사일을 발사하고 더 나아가서 핵실험 전조 증상까지 보여가면서 도발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이 상황에서 저런 무인기를 통해서 대낮에 우리 영공을 휘젓고 다니는 것 자체가 아마 북한은 언제든지 우리는 도발할 자세가 되어 있다, 또 준비도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시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더욱이 우리 공군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임으로써 사실은 거의 농락당한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인데요. 이런 상황이 아마 북한이 그 의도했던 가장 중요한 그런 목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무력 도발을 하려면 저보다는 훨씬 좀 다른 사태로 끌고 갔을 텐데 나름대로는 그 심리전이라든가 또는 북한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이제 군사적인 정보 탐지 능력을 제대로 보여주는 예. 사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이 초기에 곧바로 저런 여러 대의 무인기를 모두 격출하고 또는 그 내부 부속을 모두 그 탐지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어떤 포획을 한다면 모를까. 지금 상황은 상당히 좀 북한의 도발에 직접 그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가장 큰 문제는 지금도 이렇게 속보 자막으로 보시는 것처럼 대치 중이고 우리 군은 격추를 시도하려 하고 있다. 지금도 이 진행 중인 글쎄요 지금 안보 상황인데 지도 한번 다시 볼게요. 위치로 보면 우리 서해 쪽 그 군사분계선 이남으로 내려왔어요. 오전 10시 25분쯤에 여러 대가 포착이 됐고 민간인과 마을 있는 지역까지 비행을 했다. 그러니까 인천 강화, 경기 김포 파주 그리고 일부는 서울 상공 인근까지 왔다. 이게 지금 군 당국으로부터 알려진 얘기인데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시간대를 보면 앞서 속보 자막처럼 6시간대 지금 이 대치가 진행 중이다. 오전 10시 25분에 김포 전방 상공에서 북한 무인기가 처음으로 포착이 됐고 우리 군이 분명히 여러 차례 경고 방송과 경고 사격을 했음에도 무인기는 아랑곳하지 않고 백주 대낮에 우리 상공을 휘젓고 다닌 셈이 됐어요. 공군 전투기와 우리 공격 헬기 등이 대응 전력을 투입해서 격추 작전을 했고 잠시 뒤에 이 얘기 지금 글쎄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이 일단 폭발이 된 우리 군 경공격 얘기는 잠시 뒤에 다뤄 만나보기로 하고요. 일단 저 사진 잠시 보여드렸습니다. 고영 원장님, 대표적인 북한 전문가시니까 무인기 도발이 5년 만입니다. 그런데 의미가 예전보다 더 있다는 평가가 많아서요. 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좀 김정은 정권이 굉장히 무모해지고 대담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저 지금 지도에서 보신 것처럼 저게 이제 만약 시 제2의 한국전쟁이 터진다 그러면 북한군이 가장 먼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지역들에 기본적으로 집중해서 침투를 했거든요. 그리고 요즘 다들 말씀들을 하시는 게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면서 드론과 무인기 역할이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되고 있고 게임 체인저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 북한으로서는 좀 이런 지역들의 새로운 군사적 배치들이 있었는지 아니면 그걸 보려고 했는지 아니면 주요 공격로들의 무슨 위치 변경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도 보겠거니와 자기네들이 만든 무인기 성능을 테스트하고 한국군이 대응을 알아보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저런 것들을 한다고 보는데 북한이 이제 며칠만 지나면 김정은 최고사령관 집권 10주년이거든요. 그러니까 12월 30일인데 그걸 앞두고 아마 정찰총국이든가 북한군 해당 부대들에서 저런 노골적인 도발을 하는 것 같고 정말 대낮에 서울 시민들이 사는 상공 근처까지 간다는 건 저건 정말 용납할 수 없는 도발 행위고 저거는 진짜 우리가 강력히 대응을 해서 뭔가 북한한테 저런 일을 다시는 하면 안 된다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이 올해 들어와서 핵실험을 빼놓고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고 있거든요. 지금 사실 미사일도 장거리, 단거리, 미사일, 단거리, 중단거리, 초단거리 다 쐈고 우리 심지어 영해에다가 속초 앞바다에다가 미사일까지 쏘고 이랬는데 이젠 또 대낮에 정말 무인기를 또 김포 우리 비행기들이 많이 떠다니는 데다 거기다 또 무인기를 해서 우리가 지금 비행기들이 이륙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는 이런 거의 말하면 전쟁 상황에나 있을 수 있는 상황들을 지금 북한이 저지르고 있는데 이번에야말로 저 북한이 다시는 이런 일들을 못하게끔 우리가 정말 따끔하게 좀 뭔가 경고를 하고 혼을 낸다는 것보다도 경고를 하고 대책을 취하는 것이 옳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두 대도 아니고 여러 대가 그것도 대낮에 지금 속보로 보시는 것처럼 민가까지 비행을 하고 해고 침범을 했다. 다시 화면 볼까요?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도 진행되는 현재 상황. 4시 30분 이후부터 지금 군사분계선 이남에서 활동 중이고 진짜 활동이라는 표현보단 침범이라는 표현이 적절하겠죠. 지금 우리가 격추를 시도하려고 하고 있는데 6시간째 지금 대치 중이고요.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아까 고영한 박사님이 그 김정은 집권 10년 차 그리고 할 수 있는 도발의 최대치는 다 북한의 도발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이제 무인기 도발까지 했다. 근데 무인기 도발이 사실은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면 파주, 백령도, 삼척, 추락지로 발견된 무인기도 있었고 화천, 문산 지역까지 침범했던 2015년과 2016년 그리고 가장 최근이 2017년 강원 인제 야산에서 북한의 무인기가 발견됐고 사실 군사분계선이 그때 당시 충격이었던 건 경북 성주 사드 기지까지 내려가서 일대를 촬영한 적도 있다. 근데 이번에는 또 사실 김포도 수도권이기 때문에 뭔가 북한으로서는 작정하고 내려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저 사드까지 왔다 가려서 떨어져서 우리가 발견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동안에 사실은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몰라요. 지난 5년 동안 그리고 최근에도 북한이 무인기를 MDL을 넘겨서 침투시켰을 가능성들이 충분히 있거든요. 근데 북한이 왜 저런 일들을 자꾸 할까? 그런 저는 답변이 명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 대한 군사적 도발은 북한의 체제를 유지하는 데 가장 기둥이 하나로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북한으로서는 한국군과 미군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가를 보면서 동시에 사실 좀 무인기라는 게 사실 좀 무섭습니다. 왜 무서운가 하면 레이더에 잘 탐지도 안 되고 저기다 사실은 뭐 북한이 그런 일은 뭐 천하에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생화학탄, 생화학 무기를 갖다가 1-2kg짜리 달아가지고 팔당댐 같은 데다 뚫고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절대로 안 되지만 우리 군 당국 입장에서는 만에 하나 여러 대비를 해야 되니 그렇죠. 그렇게 예. 하지 않으면 저것이 사실은 우리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는 것처럼 탱크도 무찌르고 막 그 장갑차도 파괴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거는 거의 준전시 상태를 우리한테 선포하는 그런 상태라고 저는 북한이 보고 북한이 저런 거를 하는 걸 보면 아 김정은이가 내년에는 도대체 얼마나 큰 도발들을 하려고 저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가 예.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고 박사님 하나 더요. 북한의 무기 체계, 무인기 얘기를 좀 해주셨고 실제로 무인기 수준이 그래도 북한 군사력에 맞게 좀 더 발전했다고도 분석을 할 수 있겠는데 최근에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전쟁 혹은 공공연하게 러시아와 이런 무인기 교류가 좀 있다 물밑에서 뭐 이런 얘기도 좀 있는 겁니까? 뭐 저는 러시아보다는 이란의 지금 이란 무인기들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북한하고 이란하고 미사일 교류, 핵 교류가 있었으니까 무인기 교류도 충분히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란이 먼저 줬을지 북한이 먼저 줬을지는 모르지만 이란 북한 커넥션도 저건 이번에 잘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란 북한과의 그 군사적 교류, 예. 무인기 부분 무인기 부분, 드론 부분. 그런 걸 좀 한 번씩 북한도 테스트해 보면서 우리 군 당국의 대응도 한번 점검해 보고. 예, 영탐해 보고. 그럼 결국은 이현정 의원님, 네. 우리가 뭐 우리 군 당국 혹은 뭐 우리 청와대 대통령실 안보 라인도 좀 분주하게 움직였을 텐데 우리 그 대통령실이 얼마나 또 엄정하게 대응하느냐 이 부분도 좀 앞으로 좀 중요하게 됐네요. 그러니까 지금 무인기가 이미 2017년에 왔을 때 그때도 아마 이제 몇 개가 이제 추락해서 우리가 확보를 해놨는데요. 이게 이제 굉장히 무서운 게 뭐냐면 사실 레이더나 있는데 잘 잡히지가 않습니다. 워낙 적응을 오고 아주 작기 때문에 좀 전에 그 화면에 보셨지만 뭐 큰 것도 있지만 지금 넘어온 건 아마 저 작은 거의 규모가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거는 사실 막을 수 있는 거는 육안으로 본다든지 뭔가 또 이걸 드론을 파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계로 볼 수밖에 없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과연 2017년 이후에 우리의 저 무인기 탐지 능력이 얼마나 향상됐는지 또 저것에 대해서 격추할 수 있는 능력은 얼마나 됐는지 지금 우리 군 당국이 보니까 자칫 이제 우리 민간에 어떤 이 영향을 줄 수 있어서 함부로 이제 파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무인기를 격추했을 경우에 뭐 파생되는 그런 사건도 그렇죠. 좀 대비를 해야 되니까. 만약에 했을 경우에 그게 이제 민간에 떨어진다든지 또 민간에 어떤 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맞네요. 굉장히 신중한 모양인데요. 그렇지만 이런 무인기에 대한 우리의 어떤 방어 태세가 과연 돼 있는지 지금 좀 전에 KA-1 지금 그 경항공기가 격추가 이제 그 이륙하다가 결국 추락했지 않습니까? 예. 우리로서는 사실은 뼈 아픈 것이죠. 이 대응하는 시스템 자체가 과연 제대로 되어 있는지에 대한 지금 허점이 발견된 거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아마 이 엄중하게 과연 무인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는지 좀 아마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대통령실도 지금 앞서 잠깐 속보자막에 나왔던 것처럼 지금 만약에
이 대응을 했을 경우 좀 더 신중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민가를 휘젓고 다닌 무인기 인생이기 때문에 만약에 격추하다가 뭐 또 다른 일이 발생했을 이 파장을 고려해서라도 좀 더 신중하게 대응하겠다. 대통령실은 지금 국가안보실장 중심으로 실시간 대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격추까지도 신중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지금도 대치 중이고 민가에 피해가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제 일반 시민과도 연관이 됐던 오늘 오후 상황도 있었습니다. 김포공항과 인천국제공항의 항공기 이륙이 일시적으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김주일 대표님, 물론 뭐 대략 1시간 정도 중단이 됐다가 풀려 다시 났고 실제로 다시 이제 정상적으로 항공기 이착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이 상황만 하더라도 군 당국으로서는 좀 엄중하게 바라봤던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그 침범한 지역이 뭐 강화도, 그러니까 경기 이제 서쪽이잖아요. 거기가 정확하게 이제 김포공항 그리고 인천국제공항이 맞아요. 이제 비행기가 뜨는 곳이고 드론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전투기까지 같이 뜬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항로가 어떤 식으로 변경이 돼가지고 충돌할지 모르는 이런 위험한 좀 상황이어서 이례적으로 지금 이렇게 항공기를 이제 한 시간 동안 안 띄운 것 같습니다. 예. 과거에 이제 2014년이나 2017년에 이제 드론이 발견됐을 때는 이 무인기가 발견됐을 때는 그 이미 추락한 거를 이제 수거한 거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지금 직접 날아다니는 거를 지금 발견한 것이기 때문에 예. 지금 이렇게 한 것이고, 이게 지금 재원이 좀 중요해진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재원이 지금 정확하게는 안 밝혀졌는데 2014년에는 그 사이즈가 폭이 1.9m, 길이가 1.2m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북한 무인기가 어떤 종류인지 말씀하시는 거죠? 예. 2014년께 그랬고 2017년에는 폭이 2.5m, 길이가 1.8m인데 이게 이제 중국산에 개조한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됐었어요 그때. 지금 설명하시는 것도 화면에 예. 하나씩 나오고 있긴 합니다. 맞습니다. 예. 저 정도 사이즈였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살상용 드론이라고 하는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올해 험프리스 기지에 8월달에 배치한 거는 폭이 17m 그리고 길이가 8m라서 사이즈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이 넘어온 게 진짜 어느 정도 사이즈고 이게 그러면은 살상용으로 쓸 수가 있는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확인을 하려면 사실 정확히 격추나 혹은 우리가 포획을 해서 갖고 있어야지 전반적인 재원 혹은 북한이 어떤 무인기를 내려보냈는지 알 수 있는데 아직도 좀 대치 중이니까 우리 군 당국도 빨리 좀 확인해야 되겠죠.